자, 랭글러 하면은 많은 분들의 로망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특히 남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남성다움, 이 되게 와일드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바로 이 지프의 랭글러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, 이 지프하고 친환경, 사실 전동화가 곧 친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기는 한데, 어쨌든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가 친환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번에 준비한 모델은 지프의 첫 번째 전동화 모델 랭글러 4x2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메라든 최정필 기자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랭글러의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인 랭글러 4x2 오버랜드입니다. 지금 제 옆에 두 개의 이 랭글러가 있는데, 하나는 랭글러 아일랜드 에디션이고요, 또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인 랭글러 4x2 오버랜드 모델입니다. 이 두 가지 모델을 같이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, 사실 랭글러 4x2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델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특히 이 아일랜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 트림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트림을 바탕으로 만든, 국내에는 50대만 한정으로 판매를 했던 바로 그 에디션 모델인데,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은,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은 깡통 중에 깡통에다가 에디션이라고 이름 장난을 해놓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이에요. 그런 이 랭글러 아일랜드 모델하고 이 랭글러 4x2를 같이 보면서 이 4x2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외관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4x2에 대한 이 실내외 이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이 두 대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 루비콘보다는 그러니까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겠죠.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오프로드에 완전히 특화가 되어 있는 루비콘 모델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한 일반형 모델, 그리고 조금 더 도심에서의 편의성을 강조를 한,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뭔가가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오버랜드,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버랜드를 구분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휠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일반형 랭글러하고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범퍼하고 동일한 재질,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이 휠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반면에, 이런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차체하고 동일한 컬러가 휠하우스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폴라 화이트라고 기억을 하는데, 아무튼 흰색이죠. 흰색 차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휠하우스까지 하얀색의 포인트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범퍼 같은 경우에도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, 일반형과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반면에,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버톤의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좀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지프 하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포인트, 세븐 슬롯이라 그러죠. 뭐 이게 생각이 나긴 하는데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진 않은 거니까 세븐 슬롯이라고 하는 7개의 이 그릴 구멍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그릴 안쪽에 보면은 허니콤 형태, 벌집 형태의 이런 구멍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멍 역시 오버랜드가 조금 더 넓은 형태로 차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이 아일랜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촘촘한 반면에, 이 4x2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널찍널찍한 그런 구멍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두 차에 장착되어 있는 휠의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. 이 아일랜더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반면에, 이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죠. 이렇게 휠 사이즈가 다른 것도 두 모델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. 4x2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충전 포트죠. 사실 많은 수입 브랜드, 특히 수입 브랜드들이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, 이 랭글러 4x2 역시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속 충전 포트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사이드 미러,
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오버랜드 그리고 4x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실버톤의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차는 지금 시동이 꺼졌죠.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엔진을 돌릴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엔진은 끄고 전기로만 구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뒷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아일랜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상한 캐릭터 하나 있죠. 되게 이상한 캐릭터 하나 자리를 하고 있죠. 이 캐릭터 이름이 티키밥이라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에디션에 대한 이 함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, 사실 이 티키밥 캐릭터를 빼면은 뭐가 없거든요. 근데 요즘에 나오는 랭글러들은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하드 케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하드한 그런 이미지, 굉장히 단단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약간 좀 틀어져 있기는 한데, 이게 지프 오너분들, 특히 랭글러 오너분들의 약간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랭글러 오너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좀 불편한 점, 주유구를 꼭 열쇠를 꽂아서 돌려서 열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. 이 아일랜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열쇠를 꽂아서 돌려야지만 이 연료 주입구를 열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랭글러 4x2 같은 경우에는 열쇠를 꽂지 않아도 열 수가 있고요. 대신에 퓨얼캡, 연료 주입구에 플라스틱 뚜껑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거를 열쇠를 꽂아서 열어야 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안에서 발생을 하는 유증기를 차단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차들이 다 열쇠를 꽂아서 여는 방식이 없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료 캡을 열쇠를 꽂아서 돌려야 되는 방식을 고수를 했다? 사실 이거는 지프가, 물론 지프는 돈이 없는 브랜드이긴 합니다. 돈을 너무 아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진작에 바꿔줘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이 부분 역시 4x2에서 처음 적용이 된 모습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이 랭글러 4x2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실내 역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일단 좀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계기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계기판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속도계하고 엔진 회전기가 커다랗게 이제 계속 바늘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자리가 되어 있었다면은, 이 4x2에서는 이제 유온계하고 전혀 이 기름량, 이 주유계가 이제 안쪽에 디스플레이로 추가가 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기존에 이제 주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던 부분에는 현재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회생제동을 하는지, 이제 배터리가 모터로 어느 정도의 힘을 전달해주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새로운 그래프들이 추가가 됐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,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몇몇 가지 포인트들, 이제 주행 가는 거리라든가 순간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, 일단 전체적인 틀 자체는 기존의 랭글러하고 굉장히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,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지프 브랜드의 장점 중 하나죠. 특징 중에 하나죠. 기계식 파트타임, 사륜구동으로 변경을 하는 이 레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렉트릭 모드에서도 사륜 로우까지 기어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좀 특징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, 사실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게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갈 때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것인지,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좀 다시 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외에는 사실 랭글러 4x2라고 해서 더 특출나게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도어라든가 이제 기어 변속기라든가 이제 창문을 내리는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존의 랭글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덜 들이고 지금 4x2를 개발을 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. 자, 굿자, 우후후후.
자, 이번에는 랭글러 4x 오버랜드의 실내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. 2열 같은 경우에도 저 기존의 아일랜더 에디션이나 기존의 랭글러들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.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컵홀더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. 컵홀더는 없어졌지만 대신에 230V 파워 아울렛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전원을 꽂아서 뭔가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물론 요즘에 몇몇 브랜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V2L, 비클트 로드라고 하죠. 차에 있는 전기를 바깥으로 빼서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기를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은 뭐 차박이라든가 특히 이런 랭글러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차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, 캠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즐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도어를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여는 버튼도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고, 그 외에는 뭐 사실 기존의 랭글러와 큰 차이는 없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송풍구라든가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는 송풍구라든가, 네, 옆에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히 뭐 다른 차이점이 느껴지는가 라고 하면은 그런 점은 좀 없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x2에서 다른 이 랭글러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, 제가 앉아있는 이 조수석 뒷좌석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시트를 앞으로 제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제끼게 되면은 약간의 철판이 자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촬영을 하면서 계속 시동을 좀 켜놨었더니 약간 좀 따끈따끈한 기운이 남아있긴 한데, 이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배터리거든요. 그런데 시트를 이렇게 제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 배터리를 정비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지 뭔가 더 특별한 기능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이제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뭐 풀 플랫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특별한 공간으로서 사용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. 시트를 이렇게 좌석을 앞으로 제낀 다음에 하게 되면 조금 더 접혀지기는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뭐 뒤쪽 이 트렁크 수납 공간과 완전히 풀 플랫이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상당히 높은 턱이 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 랭글러 4x2 올로드부터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작동이 될 때, 그리고 엔진이 작동이 될 때, 두 개가 같이 작동이 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. 하이브리드로 주행을 하면서 지금 전기 모터만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, 이제 포터 EV를 시승을 할 때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전해진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레임 바디에 상당히 좀 둔탁하면서도 와일드, 좋게 말하면 와일드고 나쁘게 말하면은 투박한 거죠. 그런 감각들이 이제 좀 전기 모터만 작동을 하면서 더 차가 조용해지다 보니까 되게 덜그럭거린다, 쿵쾅거린다, 약간 이런 좀 느낌이 좀 드는 것들이 좀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모델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정숙감보다는 오히려 이 차 특유의 그런 덜컹거림들이 더 잘 느껴진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게 전기 모터가 조용하다가 이제 이 2리터 엔진이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엔진에서 들려오는 이 과격한 이 엔진음이 너무 좀 크게 들려오는 듯한 그런 좀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. 그냥 처음부터 전기 모터하고 이 엔진이 같이 돌아가면은 모르겠으나 전기 모터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좀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이 세이브 모드에다가 이제 최대 회생 제동 모드까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엑셀레이터를 뗐을 때 이 확 당겨지는 그 느낌이 좀 과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
처음부터 이제 두 개가 같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모르겠으나, 그래서 도심에서 타기에는 사실 불편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개의 파워트레인이 같이 돌아가기 시작을 할 때 이 가속감은 와 진짜 강력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. 사실 370마력이라는 수치, 그리고 65kgm/m라는 이 최대 토크는 결코 약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맛은 분명 있기는 한데, 이게 랭글러다 보니까 근육질 이렇게 막 벌크업 되어 있는 사람이 막 있는 힘껏 달려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억지로 힘을 끌어당기면서 억지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들이 좀 과하게 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일렉트릭 모드를 했을 때 이질감, 다른 차들, 다른 SUV였다면 그 이질감이 안 들었을 텐데, 이게 랭글러라서 이게 이질감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랭글러하고 지프의 다른 모델들, 뭐 레니게이드라든가 컴패스라든가 뭐 체로키, 그랜드 체로키 이런 차들이면 모를까, 랭글러에서 전기차로 움직인다, 랭글러에서 전기 모터로만 움직인다, 이거는 확실히 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역시 랭글러는 각진 디자인과 각진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 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로만 움직일 때 이 풍절음은 와 그동안에 타봤던 다른 랭글러에서도 동일하게 들어왔던 부분이지만, 엔진 소음이 없으니까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정말 열심히 포장을 해야지 도심에서 정숙하게 유류비를 아낄 수 있으면서 달릴 수 있는 랭글러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, 실제로는 이 덜컹거리는 거, 풍절음 이런 것들을 도심에서도 느껴야 되는 요즘 같은 21세기 첨단 자동차의 시대에서도 느껴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감성이라면은 감성인데, 그럴 거면은 차라리 엔진 소리도 굉장히 우렁찬 일반 랭글러를 반값에 사지,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 차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. 사실 오프로드를 간다는 것도, 오프로드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환경을 훼손을 하면서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. 타면 탈수록 랭글러, 다른 랭글러에서도 느꼈었던 그런 와일드한 오프로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, 이것 때문에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굳이 4x2 랭글러를 산다라는 것은 좀 자기 합리화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테스트 주행을 하면서 좀 겪어봤던 걸로는 배터리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소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100%로 충전을 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시작을 한 다음에 촬영에 들어왔는데,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서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12%예요. 주행 가능한 거리 역시 7k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, 일단 일렉트릭 모드로 해서 글래디에이터를 시승했던 곳과 같은 곳에 나와 있거든요. 이곳에서 일렉트릭 모드만을 이용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륜 하이 오토로 변경을 하고서 주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, 이제 마이크에 부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일단 전기 모드, 일렉트릭 모드로 전기 모터만 이용을 해서 지금 오프로드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, 일단은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잘 나가기는 합니다.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전기 모터가 늘어진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확인을 하지 못하겠는데, 일단은 배터리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빠르구나 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출발해서 잠깐 왔는데 벌써 1%가 줄었거든요. 가는 것 자체는 잘 가는데 배터리의 소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믿고 연료를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고 오프로드에 들어가게 된다면은
분명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. 굉장히 울퉁불퉁한, 여기가 오프로드를 자주 다니는 코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차가 자주 가는 길이 있고 그러지 않은 길이 있거든요. 잘 가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뻘밭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, 그래도 잘 가주기는 해요. 지금도 굉장히 짙은 뻘밭을 살짝 지나왔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난하게 탈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진짜 최고의 출력과 최대의 토크를 모두 발휘를 한다고 한다면은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힘차게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. 근데 전기 모터만 이용을 해서 오프로드를 간다라고 하면은 이 발재간을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전기 모터라든가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, 전기 모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딱 발휘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. 조작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대로 땅을 파고들어서 차가 오히려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냥 좀 잘 단단하게 다져진 곳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이런 곳에서는 그냥 전기차를 탄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, 전기 SUV를 탄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편안한 그런 주행. 물론 지금은 이제 길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무난하고 또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배터리가 소비되는 게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배터리는 좀 빨리 줄기는 해요. 그리고 지금 차가 빠졌거든요. 4단 하이에서 지금 차가 빠졌는데, 타이어가 지금 계속 좀 미끄러지는 관계로 4단 로우로 바꾸고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전기 모터만 가지고는 탈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. 하이브리드 모드로 하게 되면은 최고 출력, 최대 토크를 모두 발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 상태로 한번 탈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탈출을 했는데 확실히 좀 전기 모터로만 탈출을 시도했던 그 구간에서는 타이어가 심하게 파여있는, 땅이 심하게 파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전기 모터만 가지고서 오프로드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전기 모터가 발휘하는 이 성능과 전기 모터의 성향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오프로드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는 7%, 정말 배터리가 순식간에 팍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은 전기 모터만 가지고 오프로드를 들어간다, 이거는 진짜 좀 많이 큰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, 그렇게 되면은 이게 꼭 전기로만 오프로드를 갈 수가 있는 차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한 좀 의문감은 크게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랭글러 4x2와 랭글러 아일랜더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차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. 사실 이 차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, 사실 오늘 준비한 모델은 일반형 오버랜드 모델이고, 여기에 전동 탑이 장착이 된 파워탑 모델까지 총 2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. 근데 가격대가 오늘 준비한 이 일반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8,300만원, 8,400만원대의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고, 파워탑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8,700만원이라는 금액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싸지는 않죠.
사실 랭글러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값에다가 한 4,500,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오프로드를 위한 튜닝 값으로 또 5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,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그런 차인데,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됐다는 이유로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이 차,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. 거기다가 이 랭글러 4x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이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이 멘트 중에 하나가 Our green is not mild, 우리의 이 친환경은 결코 얌전하지 않다, 약간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차를 직접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의 오프로드는 사실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사실 오프로드를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거기다가 이 배터리가 굉장히 좀 빨리빨리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, 전기 모터만 가지고 오프로드를 간다? 결국에는 엔진을 쓰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메리트가 진짜 있는지에 대한 이 고민 좀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번에는 이 4x 오버랜드가 먼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차를 살펴봤지만, 사실 미국에는 이 오버랜드 말고 이 루비콘 모델도 이렇게 4x로 출시가 됐거든요. 그 차는 환경을 더 파괴를 하면서 오프로드를 즐길 수밖에 없겠죠.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진짜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, 이 4x가 진짜로 필요한지는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조만간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죠, 새롭게 출시가 될 그 모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.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